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학삼각함수, 통계함수, 재무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있대요. 다음 지시사항대로 작업을 처리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세 문제가 총 있는데, 자, 우리 엑셀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쯤 이렇게 엑셀 데이터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표 1번에서요. 표 1번 그럼 지금 요 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운임을 계산해서 뒤에 3번부터 뒤에 9번 영역에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운임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 이렇게 계산한대요. 이렇게 두 가지를 계산한 값 중에 큰 값을 선택해서 뒤에 3번부터 뒤에 9번 이 영역에다가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 1번에 보니까 중량도 있고요. 용적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 해라,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 해라 그랬는데 이런 단위요금들은 이 조견표 1번 그리고 조견표 2번 이 영역을 참조해서 이제 계산해라. 그거요. 그때 이제 함수는 어떤 거 써라? 맥스하고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개의 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두 개의 값을 우리가 맥스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큰 값이 이제 화면상에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을 하거나 용적 곱하기 우리 단위요금을 할 때 그때 이제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vlookup 생김새부터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Hlookup, Vlookup 같은 경우에 이제 Vlookup하고 일단 쓸게요. 자, Hlookup, Vlookup은 생김새가 똑같았죠.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찾을 범위, 어떤 범위에서 내가 찾을 값을 찾을 건지 그 범위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얘는 지금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니까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열번호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우리가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옵션을 쓸 때는 이제 true를 쓰거나 false를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쓰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vlookup을 쓰기 때문에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 있죠.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열의 데이터가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냐 안 돼 있냐 그거 이제 따져봐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열은 전부 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옵션을 쓸 때 우리가 true 값을 쓰면 되고요. 만약에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false라는 옵션을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니까 전부 다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식을 작성할 때 옵션은 그냥 true 값을 써주면 돼요. true를 쓰거나 아니면 생략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이따가 쓸 때는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을 할 건데 중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찍어주면 될 거고요. 그때 단위요금은 지금 옆에 있는 조견표 1번 얘를 이제 참조해서 이제 단위요금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때 이 단위요금이라는 거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중량에 따라 결정이 되더라. 그러면 중량에 따른 그 단위요금부터 일단은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써주고 vlookup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vlookup이라고 써주고 찾을 값은 지금 건우교육 같은 경우는 중량이 이제 25kg이니까 25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25에 해당하는 걸 어디서 찾아라? 이 조견표 1번, 이 영역에서 찾아라. 그때 이제 찾을 범위는 무조건 우리가 F4번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줘야죠. 왜? 내가 25를 찾든 26을 찾든 120에 해당하는 건 찾든 56에 해당하는 건 찾든 어떤 거를 찾든 간에 무조건 찾을 범위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찾을 범위는 어떤 데이터를 계산하든 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처럼 절대 참조하도록 이렇게 달러를 붙여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범위에서 B의 3번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첫 번째 열에는 지금 중량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단위요금이 들어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올 거는 이 단위요금을 가지고 올 거예요. 이 단위요금은 내가 지금 범위를 이만큼 잡은 곳에서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열 번호를 지금처럼 2하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뒤에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쓴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중량 25kg에 해당하는 게 운임이 10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중량이 25다. 그럼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 단위요금은 10이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중량에 따른 단위요금 구해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봤을 때 이 단위요금 구한 거예요.
이 단위요금 구한 거에다가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중량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식 쓴 거에다가 맨 앞에 가서 중량 곱하기 하고 이렇게만 표시해주면 되죠. 얘가 지금 B의 3번에 중량이 들어있고 단위요금은 지금 아까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로 구했습니다. 해서 이 두 개의 값을 어떻게 해라? 곱해라 해서 이만큼 이제 계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엔터요. 그럼 이제 250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 이것도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용적도 지금 여기 가지고 있고요. 단위요금은 아까 우리 중량 거 구하듯이 지금 이 범위를 참조해서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지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Vlookup이요. Vlookup이라고 써주고 용적 80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찾을 범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에 해당하는 걸 이곳에서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두 번째 열에 있는 이 단위요금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열번호를 2로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은 그냥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용적 80에 해당하는 그 단위요금은 5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용적 80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때 단위요금이 5 맞죠? 해서 5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봤을 때 단위요금을 지금 방금 계산한 거고 여기다가 이제 용적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단위요금 구한 거 이 식 앞에다가 용적 곱하기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러면 C의 3번이 지금 용적 이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찍어주고 Vlookup으로 우리가 구한 게 단위요금이요. 그래서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 여기서 이제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이 두 개 값 중에서 어떤 거 구해라? 큰 값을 지금 구해라. 그거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큰지는 우리가 max라는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한 요 식 있죠? 요 식을 컨트롤 X로 잘라내기를 할게요. 잘라내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 우리 이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 한 게 지금 이곳에 있어요. 자, 요 앞에 가서 이제 max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자, max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이게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 한 거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아까 우리 잘라내기 했던 거 있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제 뭐 한 거요?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 한 거. 그래서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 한 거랑 그 다음에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 한 거 이 두 개 값 중에서 맥스 큰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이렇게 써주고 엔터 눌러주면 이제 큰 값이 나오겠죠. 그럼 둘 중에 이제 큰 값은 400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400하고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체육인들을 쭉쭉쭉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운임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식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max라는 함수가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데 max라는 함수를 가지고 지금 묶어놓은 게 요 앞에 있는 요 식이 우리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식이 우리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 한 거예요. 그래서 중량 곱하기 단위요금에서 값을 계산해라. 용적 곱하기 단위요금에서 값을 계산해라. 그 두 개 값 중에 max 큰 값을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운임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표 2번에서 작업을 하래요. 표 2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기 지급액을 2의 13번부터 2의 17번 이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지금 여기다가 이제 만기 지급액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만기 지급액이라는 거는 5년간 연이율 4%로 매월 초 예금을 한대요. 예금을 하고 매월 복리로 계산이 돼서 만기에 찾게 되는 그 예금액을 양수로 계산하시오. 결과값이 이제 양수로 나오게 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만기 지급액은 100회짜리까지만 표시가 되도록 올림하래요. 올림으로 처리할 것.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100회짜리까지만 표시되게 올림해라. 그때 이제 우리가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지급액을 우리가 구할 때 FV라는 요 재무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FV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FV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FV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연이율을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액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제 납입 시점만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FV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식을 쓸 때는 이제 이율 같은 경우에는 월 이율로 우리가 고쳐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문제상에서는 지금 연이율 4%로 계산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이율 찍어놓고 나누기 12를 해서 그 연이율을 월 이율로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간도 여기서 지금 이제 5년간 그러고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도 우리가 월로 고치기 위해서 곱하기 12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연이율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월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이다 그러면 금액은 이제 이곳에서 나와 있는 월 불이백 있죠. 요 월 불이백을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월 불이백이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음수로 이따가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현재 가치는 지금 문제상에서 현재 가치를 얼마로 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생략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납입 시점이 있죠. 요 납입 시점은 월 초에 납입을 하냐, 월 말에 납입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납입 시점을 우리가 찍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매월 초다, 매월 초에 납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납입 시점을 1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매월 말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0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략을 해주면 자동으로 매월 말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납입 시점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를 읽어봤을 때 매월 초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이따가 우리 납입 시점을 1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만기 지급액 좀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는이라고 쓰고 FV요. FV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이율 찍어줘야죠. 이율은 4%다. 연 이율이 4%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4%요. 4% 나누기 12 해주세요. 그럼 이제 월 이율로 이제 환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기간 좀 찍자고요. 기간은 5년이래요. 5년. 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5 곱하기 12에서 월로 개월수를 이제 환산해 주면 되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금액 찍어주면 돼요. 금액은 월 불이백이 아까 바로 앞에 칸에 있었죠. 그래서 앞에 칸에 있는 거 이 월 불이백을 찍어주면 돼요. 찍어줄 때 얘는 월 불이백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현재 가치는 없다 그랬죠. 문제상에서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그냥 생략하고 쓸 겁니다. 생략하고 쓸 때 그냥 그 자리에다가 컴마만 그냥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납입 시점을 입력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매월 초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납입 시점을 1로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다가 1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만기 됐을 때 그때 지급되는 금액이 요만큼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문제에서 그 만기에 찾게 되는 그 예금액을 어떻게 계산해라? 양수로 계산해라. 양수로 나왔죠? 양수로 나왔으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만약에 음수로 계산하시오 그러고 나오면 우리가 아까 식을 쓸 때 여기 금액 쓰는 부분에다가 제가 마이너스를 붙였거든요. 마이너스 붙였는데 이거 마이너스 빼버리면 돼요. 그럼 이제 음수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커말 시험에는 대부분 이런 금액 같은 것들 우리 재무함수를 이용해서 금액을 구했을 때 그 금액이 양수로 나오게 계산하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음수로 나오면 우리가 금액 부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더라.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수로 결과가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만기 지급액이 지금 이만큼 나왔는데 지금 문제에서 시킨 게 만기 지급액은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게 올림하래요. 올림해서 처리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 이 금액 우리가 FV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죠. 그 FV 함수 그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라운드업으로 그 FV 함수라는 거를 묶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 라운드업 좀 보자고요. 라운드업이 됐든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걔네들은 뒤에다가 이제 자릿수를 지정해 주는데 그 자릿수는 어떤 함수가 됐든 똑같습니다. 그 세 가지 함수는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19283745 하고 이런 금액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금액이 있을 때 자릿수를 제가 0으로 지정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도 해볼 거고요. 마이너스 3으로도 하고 마이너스 4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이제 라운드라는 함수로 이제 묶어줄게요. 라운드 업이요. 자, 라운드 업 하고
요 함수로 이제 라운드업 올림을 해라. 자리 올림을 하긴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해라. 컴마. 그때 이제 자릿수는 이거다. 그렇게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이거를 채우기엔드라 할 거예요. 그때 이 금액은 그냥 고정이죠. 고정. 이 금액 쓴 부분은 그냥 F4 눌러서 달러 붙여주고 자릿수는 0이었다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되니까 제2의 18번은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나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지금 얘는 자릿수가 0이에요. 0. 0이니까 0일 때는 정수로 표시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숫자가 소수점이기 때문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일하면서 정수로 표현해라. 그래서 맨 끝에까지 숫자가 이렇게 쭉 다 나온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 1의 자리가 0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의 자리까지 이제 0으로 변하고요. 마이너스 3을 쓰게 되면 100의 자리까지 0으로 변하고 마이너스 4를 쓰게 되면 1000의 자리까지 이렇게 0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쓰게 되면 10의 자리까지 0으로 만들어라.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해라. 그러니까 100의 자리 숫자는 그냥 그대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그냥 그대로 표시되게 하려면 우리는 지금처럼 요 마이너스 2를 자릿수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10의 자리까지 없어지고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라운드로 묶어 볼게요. 자, 이 FV 함수로 구한 그 금액을 라운드업. 지금 이곳에서 구해서 나온 그 금액을 라운드업, 올림해라. 자리 올림해라. 자리 올림 확인하는데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게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마이너스 2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1의 자리, 10의 자리가 없어졌죠. 그리고 100의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우기엔드를 쭉쭉쭉쭉 해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여기다 쓴 식이요. 자,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라운드업 올림해라. 자리 올림해라. 뭐를? 여기서 구한 만기 지급액을 자리 올림해라. 그때 이제 자릿수가 마이너스 2 하고 그렇게 이제 지정해 준 거고요. FV라는 함수를 봤을 때 지금처럼 연이율 나누기 12, 그 다음에 기간 곱하기 12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 준 거고 그리고 금액은 이제 월 불이백이다 라고 해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뒤에 13번 셀을 찍은 거고요. 현재 가치는 문제상에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그냥 컴마만 찍고 지나간 거고 그 다음에 납입 시점은 문제에서 매월 초로 해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다가 납입 시점을 1로 그렇게 지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기 지급액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문제를 보니까 지금 표 4번에 보게 되면 G의 25번부터 G의 29번 영역이 있대요. 이 영역에다가 기말수당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지금 표 4번이 지금 여기 있는 표를 얘기하는 거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기말수당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겁니다. 자, 기말수당이라는 거는 개설 강좌 그리고 초과 강의 학생 지도별 가중치 이 값들의 곱한 값들이요. 곱한 값들의 뭐를 구해라? 합으로 계산해라. 곱한 값의 합을 구할 때 우리가 sum produc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프로덕트 그러면 이제 곱하기를 할 거고요. 그 곱한 값의 sum 합을 구해라. 그래서 sum produc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요 sum product를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배열 첫 번째 거, 컴마 배열 두 번째 거 그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의 기말 수당을 구할 때는 자, 요 값이랑 서로 곱해라. 곱한 값들의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해요. 두 번째 사람 거 계산할 때는 지금 이곳에 있는 이 값들과 그리고 수당 이곳에 있는 값들을 서로 대응되는 값들을 곱한 다음에 그것들의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sum product 하고 써주면 됩니다. sum product라고 쓰고 첫 번째 배열이요. 첫 번째 배열은 이곳부터 여기까지요. 이곳에 들어있는 값이랑 컴마 이곳에 들어있는 값들 서로 대응되는 값들을 곱한 다음에 그것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잡아놓고 가로 닫고 그냥 엔터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얘랑 두 개의 값을 곱해요. 곱하고 나서 그리고 요 두 번째 값도 서로 곱하고 세 번째 값도 서로 곱합니다. 그 곱한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값들의 합을 구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채우기를 하게 되면 채우기가 돼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채우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 첫 번째 칸은 지금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배열을 여기 잡아주면 되고요. 두 번째 칸에서는 첫 번째 배열을 여기, 세 번째 칸에서는 첫 번째 배열을 여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배열의 값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셀 주소가 변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수당은 지금 무조건 이곳에 있는 값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곳의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쓴 이 뒤에 있는 B21부터 뒤에 21 이곳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달러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절제 참조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엔터. 그리고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전부 다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학삼각함수, 통계함수, 재무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여기는 이런 함수들은 그냥 하나씩 그냥 나오면 되게 쉬워요. 문제 풀기도 되게 쉽고 함수 사용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랑 같이 쓰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